아기가 0세 때부터 40이 될 때까지 혼자 키운 부모가 전혀 양육비를 청구하고 있지 않다가 자녀가 한 50대고 80 노모를 대신해서 소송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도와줘 이병! 갑자기 박자 맞추기가 이렇게. 자, 오늘도 알기 쉬운 법률 이야기 우리 법무법인 충청의 이미영 변호사님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떠한 법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양육비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해요. 양육비는 뭘까요? 라고 하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실 텐데 부모가 혼인관계가 있든 없든 자녀를 양육하고 있든 양육하고 있지 않든 미성년 자녀가 굉장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의식주, 교육, 여가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 양육비인 거죠. 아이들의 권리를 만들어주는 비용이네요. 그렇죠. 보통 양육의 의무는 부부가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이 부부가 뭐 이혼 상태이든 그런 거랑 상관없이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설명을 다 해버렸네요. 끝났어요? 자, 도와줘 이병 여기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육비를 이제 법적인 용어로 하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호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양육비의 개념은 비양육친, 그러니까 비양육 부모가 양육하는 부모, 양육친에게 주는 돈을 우리가 양육비라고 표현하잖아요. 어려워져요, 갑자기. 네. 단어가 어렵죠? 네. 자녀를 직접 돌보지 않는 어떤 부모가 직접 돌보는 부모에게 주는 돈을 우리가 양육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양육비는 원래 이 두 사람이 같이 부담하는 거고 이 주는 돈은 이 사람이 부담해야 될 비율만큼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양육친이 부담해야 될 비율만큼만. 근데 보통 우리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에는 부부가 이제 이혼을 하게 되면은 아이가 키울 수 있는 그 권한이 있잖아요. 친권. 보통 엄마 쪽에 많이 가잖아요. 아빠는 다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빠는 밥도 잘 안 해줄 거고 시키지도 않을 거고 응? 그리고 공부도 가르치지도 않을 거고 근데 엄마는 그거 다 해줄 수 있으니까는 보통 엄마 쪽에 다 친권을 좀 준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아빠가 양육비를 계속 지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대한민국 아빠들은. 엄마만 양육자 지정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엄마가 아이를 돌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드시는 경우고 가끔 엄마가 많이 아프거나 엄마가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상태일 때에는 아버지가 양육친이 되고 엄마가 비양육친이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근데 보통 많은 분들이 양육비 도대체 얼마를 줘야지 그 기준이 얼마인데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를 해왔는데요. 양육비는 이렇게 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 이게 그러면은 그 법원에서 정해진 기준표인가요? 네. 근데 이 기준표가 100% 항상 이렇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게 법원의 어떤 권고 기준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표의 가로축은 부부의 그 합산 공동 그 수익이 나옵니다. 아, 여기 있어요. 부모 합산 소득이 0에서 이제 199만 원, 2만 원 이하에는 200만 원. 그러니까 미안해요. 200만 원 이하는 몇 세는 얼마, 몇 세는 얼마라고 딱딱딱 좀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최고로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1,200만 원 이상의 부모가 소득이 생기면은 우리 15세 이상에는 거의 288만 원을 지급을 해야 되는. 자녀 한 명당 이제 법원의 권고 한 명당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요 표는요. 2인 자녀가 있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명의 양육비를 표현한 표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합산 소득이 1,200만 원이 넘고 아이가 15세에서 18세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288만 3천 원 정도를 법원의 권고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요 금액에서 이제 밑에 보면 쬐끄만한 글씨로 이렇게 이런 물결 표시로 해서 범위가 정해져 있죠. 이 범위는 표준 양육비에서 가산 요소와 감산 요소를 감안해서 총액을 정하는 겁니다. 부모가 합산소득 200만 원인데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그 지역에서 엄청난 부동산을 막
소유하고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재산 상태가 굉장히 많을 때는 가산되겠죠. 그리고 또는 아버지가 소득은 높지만 다른 자산이 거의 없는 경우는 또 감산되겠죠. 그리고 자녀의 거주 지역이 도시 지역일 때는 맞아요. 조금 그때 더 들고, 그게 세요. 예, 네. 농어촌 지역일 때는 조금 적게 들고요. 자녀 수가 우리가 한 명 키울 때, 두 명 키울 때, 세 명 키울 때 각각 드는 돈들이 조금은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죠. 아무래도 뭐 같이 쉐어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녀가 한 명인 경우에는 약간의 플러스를 해주고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경우에는 약간의 줄임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 아이가 아플 때 있잖아요. 고액의 치료비가 들 때나 또는 뭐 예술 같은 거 하는 친구들이라던가 뭐 애기들이 공부를 막 많이 할 때 네. 고액의 교육비가 드는 경우에는 그 학원 다니고 이럴 때. 그렇죠. 네. 그렇게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돈이 드는 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있을 경우에는 조금 더 가산을 하고요. 근데 아버지가 안타깝게 뭐 개인 회생을 하거나 어머니가 개인 회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감산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감산 요소를 감안해서 이제 표준 양육비의 총액을 결정을 합니다. 표준 양육비를 결정하고 그다음에 가감산 요소를 정해서 양육비 총액을 결정하고 이게 그러면 아까 깜짝 놀라셨잖아요. 네. 여기 288만 3천 원이네. 283만 이게 뭐라고? 그쵸. 이렇게 줘야 된다고? 288만 3천 원을 줘야 된다고? 그게 주는 돈이 아니고요. 네. 이 돈이 나오면 부부 합산 소득이 1,200이었잖아요. 근데 이 부부가 동일하게 600씩 소득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반으로 나눠서 안 키우는 부모가 키우는 부모에게 주는 거죠. 아, 네, 이해가 다 되셨죠? 네. 네. 부부 합산일 경우에 1,200만 원, 600. 네. 근데 만약에 아버지가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벌고 어머니가 200만 원만 벌면 그 비율대로 이해되지? 1,200분의 1,000 곱하기 그쵸, 이 돈을 200, 계산해서 이제 안 키우는 부모가 키우는 부모에게 주는 거죠. 그 비율대로, 소득의 비율대로. 네. 그 만약에 엄마가 아예 소득이 없을 경우. 네, 없어도 기본 아빠가? 아닙니다. 아빠가 다 내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네. 일정 비율을 다행이네요. 예.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 양육비는 아무리 소득이 없는 경우에라도 일정 비율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빠가 다 내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양육비를 지급하십시오. 꽝꽝꽝 때렸어요. 네. 그러면은 양육비를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의무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경우 많죠. 네. 어느 정도예요? 너무너무 많이 안 하고 계시고요. 네. 제가 상담했을 때 저도 막 두 주먹 불 끄치고 부르르 떨 정도로 화가 나게 양육비를 고의적으로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통계 자료에 의하면 최근 통계 자료에 의하면 약 72.1% 정도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으신 거예요. 양육비를. 근데 이제 뭐 간간히 받는 분들 그리고 아주 조금 받아봤다던가 이런 분들까지 합치면 거의 한 80% 이상이 거의 제대로 못 받고 10명 중 8명이 그냥 뭐 아예 안 받거나 조금 받거나 이것밖에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지급 의무를 줬는데 법원에서 이걸 안 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떠한 뭐 페널티가 좀 있을까요? 이게 한 10년 전만 해도 정말 잘 피해 다니셨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한 10년 전에 상담할 때는 정말 같이 두 주먹 치고 막 부르르 떨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 법원이 정말 강력하게 이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 법원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최근에는 아버지가 구속되는 사례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양육친들도 알아요. 비양육친이 정말 모출 형편이어서 못 주는지. 정말 자기는 막 해외여행 다니면서 돈 없다고 안 주는 건지를 알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없어서 안 주는 경우에 자녀의 생모라던가 생부를 뭐 구속시킬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정말 얄밉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기들은 막 진짜 놀러 다니면서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먹고 놀러 다니면서 애기는 막 마이너스 용돈 10,000원짜리 한 장을 안 주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법원이 강력하게 제재를 하기로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몇 해 전에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이렇게 양육비를 지급 안 한 사람들을 어떤 사이트에서 얼굴을 공개하고 이름까지 공개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불법이죠. 네. 이제 그렇게 자꾸 불법적인 사적인 제재 수단이 많아질수록 우리 법원의 그런 권위라던가 법원이 있어야 할 존재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법원도 심각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정말 최근에는 구속 사례들도 지금 종종 나오고 있고요. 예전에 우리가 이런 이행 조치들이 필요해요 해서 의견을 냈던 것들이 많이 반영돼서 그래도 요즘에는 양육비를 이렇게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좀 더 신속하게 국가가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들을 만들고 있고
있고 그리고 양육비 이행 학범위 지원에 관한 이제 이런 법령들을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고 아마 앞으로 몇 년 사이에 더 많은 제재 조치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생길 거기 때문에 네. 양육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같이 고심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과거의 양육비도 이게 상환해서 네. 여태까지 안 냈던 것들 네. 막 상환 막 끄집어 상환해서 청구할 수 있어요? 네. 있습니다. 야, 과거 양육비 진짜 많이 못 받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지금 아까의 경우에는 양육비 판단을 받았는데 못 받은 경우라서 좀 논외로 하고 그런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아유, 이거 못 받아.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럼 맘 비워라? 그냥 애를 태어날 때부터 그냥 본인이 키우시는 분들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요즘에는 자녀를 인지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생기고 혼인후자들이 생각보다 예전보다는 조금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냥 혼자 키우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 법원은 이렇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 과거 양육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항상 소멸시효로 고민을 하는데 법원이 일관되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양육비는 그냥 원래 존재하는 자연 발생적인 그냥 지위야. 청구할 수 있는 지위야.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완전히 확정하기 전까지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아. 언제든지 해도 돼. 라고 판단을 했다가 최근에 판결이 그리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어떤 판결이 나왔냐면 네. 아기가 0세 때부터 40이 될 때까지 혼자 키운 부모가 전혀 양육비를 청구하고 있지 않다가 자녀가 한 50대고 자녀가 생각해도 왜 우리 엄마는 내 양육비를 안 받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탈신 노모를 대신해서 소송을 하는 겁니다. 아, 그게 돼요? 그렇게 해왔던 것들이 계속 쌓여오다 보니까 법원이 아니 이렇게 오랜 시간 방치되는 건 좀 그렇지. 그래서 이제 소멸시효를 제한을 두는 게 자녀가 성년에 이른 이후로부터는 10년 안에는 이제 과거 양육비는 청구 좀 하자. 자녀가 이제 막 40살 돼가지고 이제 뒤늦게 하지 말고 자녀가 성년이 되면 그때부터는 소멸시효가 시작이 되니까 성년이 된 10년 안쪽에는 좀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자라고 법원이 입장을 바꿨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방송을 많이 들으신 분들이 이거 양육비는 뭐 평생 아무 때나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게 아닐 수 있으니까 시간을 이제 조금 고심을 해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방송 보시면서 지금 뭐 여기저기서 난리 나겠어요. 저 양육비 이제 뭐 받아야겠다 생각하시면서도. 네. 근데 자녀가 조금 이제 성년에 이르렀을 때는 고심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네, 중요한 거는 양육비를 거의 80%가 지급을 안 하고 있다는 현실이 네. 굉장히 씁쓸합니다. 네. 그렇게 지급 못할 거라면 네. 왜 이혼을 해요? 그리고 왜 잘못을 해? 네. 잘 살면 되는 거죠. 네. 예,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양육비는요. 제가 이거 변호사 하면서 몇 번 눈물을 흘렸는데 애들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돈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책에는 뭐 자녀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뭐 이렇게 자라는 데 필요한 게 양육비라고 하지만 지금 이제 책정되는 양육비라든가 지급되는 건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생존에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자식을 낳은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감을 가지고 아무리 배우자가 미워도 양육비 정도는 책임진다라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그 자녀들이 성인이 됐을 때 부모한테 그런 얘기 하는 경우는 있어요. 내가 언제 낳아달라고 했냐고. 아이고. 응? 아이고, 그런 말을 들으면. 그런 자녀들도 있어요. 이렇게 책임을 못 질 부모인데 내가 언제 낳아달라고 했냐고. 왜 나를 낳아서 이렇게 힘들게 내 인생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냐고. 네. 그거 굉장히 부모들 책임이에요. 네. 양육비요. 그거 형편이 어려우셔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제가 본 대부분의 경우는 줄 수 있어요. 네, 있는데 배우자가 미워서 또는 그 재혼하는 부인 또는 재혼한 남편의 눈치가 보여서 그런 경우들인데 그런 일은 좀 없었으면 합니다. 배우자가 미워도 내 새끼, 내 자식만큼은 영원히 사랑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무리할게요. 네. 자, 도와줘 이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도와줘 이변.